사각함수 단원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일반각을 정의하고 각을 실수화시키는 호도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선 각에 대한 개념에 해볼게요. 니네가 각이 뭐 30도, 60도 이런 것만 알지 실제 각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고 있죠. 자, 각에 대한 정의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처럼 생긴 시초선, 시작하는 선이라는 얘기예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돌릴 때 요 선 또는 막대기 같이 생긴 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선이란 뜻이라고 써 있네요. 와우, 그렇지? 자, 이 동경이 있었을 때,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걸 우리가 양의 각 또는 양의 각의 크기라고 하겠죠? 값이 직접 주어질 테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가 30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30도 이쪽으로 간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갔다. 이만큼 이렇게 갔다. 30도만큼 갔다면 얘는 마이너스 30도.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시계 방향이면 양의 각, 시계 방향은 음의 각. 시초선에서 시작된 각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얘가 움직이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몇 바퀴 돌아서 멈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30도지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멈췄다면 얘는 어때요? 360도에서 30도니까 390도만큼의 각의 크기를 가질 수 있죠. 또는 음의 각으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서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경이 멈춰 있을 때 여기의 각을 하나로 규정하긴 힘들고 얘의 각을 한 번에 표현하자면 30도, 390도, 마이너스 330도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위 또는 용어가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30도일 수도 있고 39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30도일 수 있고 또는 750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360도로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30도만큼 더한 거다라고 표현하면 제일 깔끔하겠죠. 보통 이 뒤쪽에 알파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각을 하나 써서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n이 양수면 반시계 방향으로, n이 음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린 각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막대가 45도에 서 있었다고 해도 45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45도인지 365에다 45를 더한 405도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315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라고 일반각으로 표현하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으로 더 연장시켜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 동경 같은 게 1사분면에 만약에 멈춰 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1사분면의 각을 0도에서 90도 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동경이라면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 멈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각의 개념을 써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몇 바퀴를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0도에서 시작이고 얘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서 멈춰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4분면이기 때문에 등원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1사분면이다 얘기가 나오면 자, 0도에서 90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60도 곱하기 n 그렇지? 어느 쪽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n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음의 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2사분면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똑같고 90도랑 똑같고 180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3, 4분면이라면 4, 4분면이라면 여기다 180도에다가 270도 이런 식으로 또 얘도 270도에다가 360도 360도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각을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4분면의 각들이 그래서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얘네가 360도를 넘은 각들이 나온다면, 그렇지. 예를 들어 700도가 나온다면
얘는 360도 곱하기 2에다가 2가 아니군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300 어때요? 40도를 더한 거니까 몇 사분면? 한 바퀴는 생각지 말고 바로 340도가 된 그만큼이 될 것이다. 4사분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알겠나요? 몇 바퀴 도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실제 0과 360도 사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따져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자는 거고요. 실제 여기 마이너스 700도 같은 거 음수인 경우도 우리가 360도 곱하기 어때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더하기 20도죠. 그렇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그렇죠? 음의 방향으로 하나, 두 바퀴 돌고 양으로 20도 갔으니까 1사분면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를 빼기로 쓰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마이너스 73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360도 곱하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하는 거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한다면 음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돈 다음에 그렇지, 마이너스 10도 가니까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긴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양수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3 한 다음에 플러스 350도 해서 350도만큼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표시하거나 아까처럼 표현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자, 동경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둘의 합이나 차가 일정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문제로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자, 녹색의 동경이 있어요. 동경이 있는데 이게 여기 멈춰 있다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멈췄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멈췄을 수 있지만 둘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바퀴 돌아서 멈춰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동경이 여기 또 위에 있는데 얘는 이 베타라는 동경의 이 크기는 어때요? 그냥 딱 베타만큼 있다고 친다면 얘네 둘은 더했을 때 또는 뺐을 때 중에 일정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면 요만큼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바퀴만 남겠죠. 그래서 빼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원래 0도만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몇 바퀴를 돌았다 얘기를 하고 차이가 0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거. 자, 처음 동경이 알파가 여기 있고 두 번째 동경 베타까지가 여기 있는데 이 동경 둘이 일직선이 위에 있고 서로 반대쪽으로 가는 동경이죠. 자, 그랬을 때는 어때요? 또 여기에서 얘를 상쇄시키면 180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뺐을 때 역시 360도 n 곱하기 180도. 뺐을 때 180도지만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하는 꼭 붙여주세요. 자, 이번엔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이면 얘가 베타라면 여기 알파가 있고 대신 X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베타랑 이 베타의 크기가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알파에다가 베타의 크기만큼을 또 더하면 한 바퀴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더하기 0도 한 바퀴가 된다. 이번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면 여기까지가 동경이 알파, 여기까지 동경이 크기가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얘랑 Y축 대칭이니까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180도. 근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붙이는 거고요. 다섯 번째. 자, 동경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 대칭이라면 즉 자, 여기까지 동경의 크기가 알파고 여기까지 동경의 크기가 베타라면 그치? 어때요? 여기 베타랑 여기 베타가 크기가 똑같으니까 둘을 이렇게 더하면 90도 되니까 더하면 90도인데 여기 몇 바퀴 돌린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들었겠지만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인 것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 새로 보는 사람 혹은 처음 보는 사람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합이나 차가 어떻게 일정해질지. 짠! 자, 생각해 봤죠? 꼭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듣지 마. 자, 여기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 선생님이 직접 동경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실제 여기 동경 하나가 여기까지가 알파인 게 있고 다른 동경이 똑같이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 되게 베타가 이만큼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합이나 차 중에서 일정한 건 무엇일까요? 생각해봤죠. 자, 여기까지가 베타인 게 역시 여기서 대칭 때문에 이만큼도 베타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합하면 바로
270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270도를 더한다. 여기까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6개를 가지고 문제를 뒤에서 풀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잠깐. 자, 그럼 한 문제 켰기 때문에 한 문제 풀고 갈게요. 자, 1사분면의 각일 때 그러면 0부터 90도예요 하지 말고 몇 바퀴 돌린 동경일지 모르기 때문에 0도, 몇 바퀴 돌린 동경일지 모르기 때문에 90도 이렇게 해놓고 하자는 얘기였어요. 얘를 꼭 해주세요. 3분의 세타는 그래서 3을 나누면 되잖아. 0도 이제 이따부터 안 써줄게. 자, 요겁니다. 그럼 n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0부터 쭉 돌리면 겹치는 순간 세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자, n이 0이면 어때요? 0도에서 3분의 세타 30도, n이 1이면 120도 3분의 세타 150도, n이 2면 240도 3분의 세타 270도, n이 3이면 솔직히 120도로 나눴는데 3이면 끝난 거지. 360도 3분의 세타 360도 더하기 30도. 그럼 얘가 0도랑 똑같기 때문에 얘랑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요 3개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림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0도에서 30도니까 여기 이만큼, 120도에서 150, 자 120에서 150, 여기 30, 여기 30, 여기 240에서 270, 여기. 자, 그래서 1, 2, 3, 4분면 또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동경일치. 아까 기억납니까? 동경일치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경 두 개가 여기 있으면 어떤 놈은 이렇게 돌고 어떤 놈은 이렇게 가서 빼면 0도. 그래서 빼면 바로 몇 바퀴를 돌렸는가만 남는다. 그럼 얘가 7세타랑 세타가 두 동경이니까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해놓고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세타는 60도 곱하기 n까지 하고요. 세타의 범위에 얘를 넣어서 맞는 세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n이 1일 때 하나만 여기 들어가죠. 60도가 하나만 들어가서 60도 하나만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만 있진 않아요. 2개, 3개가 있을 때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가 됐을 때네요. 자, 요번엔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지금까지 여러분 각의 단위는 도였어요. 도. 60분법이라고 하고요. 도, 분, 초 이렇게 1도가 있으면 1도를 60도를 나눈 걸 1분. 1분을 또 60분으로 나눈 걸 60등분을 한 걸 또 1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 아니면 다른 적은 별로 없겠죠. 그런 게 있긴 하고요. 자, 그거 말고 오늘 할 거는 바로 호도법, 즉 라디안을 쓰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30도, 60도 이런 걸 표현해 봤는데 자, 이게 30도인 건 알겠는데 이 크기가 과연 실수로 따지면 얼마만큼이냐고 얘기해야 될지를 니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든지 실수화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만 하니까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얘를 실수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수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수에서 얘를 다 정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수화시키는 방법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자, 우선 1라디안이 정의됩니다. 1라디안이 뭐냐면 자, 이렇게 반지름이 주어지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해요. 1라디안. 자, 반지름이 커져도 호의 길이가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1라디안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지름이 아닐 때 얘도 R이 되겠죠? 맞지? 자, 1라디안일 때 반지름 R과 호의 길이 R이 똑같다. 그럼 우리 어때요? 뭐가 어떠냐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라디안 하나를 만약에 내가 더 썼어. 더 써서 여기다 1라디안 하나 더 쓴다면
얘는 또 r이 되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죠? 2라디안일 때는 호의 길이가 2r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고 2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2r이라면 3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3r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원을 생각해 볼게요. 반원의 호의 길이는 원래 원의 호의 길이가 2파이r이니까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r인데 그럼 그때 라디안은 몇일까요?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즉 얘는 바로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때요? 이 편각, 즉 요 각을 우리가 몇 도? 180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같았을 때의 관계를 1라디안이라는 실수로 이 관계 자체의 어떤 수를 라디안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놈들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파이 라디안은 직접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그때의 숫자를 1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실수로 여기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걸 가지고 도하고 요 파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기로 합니다. 즉 파이를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고요. 만약에 1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180을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1도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자꾸 라디안 옆에 괄호를 치는 이유는 얘가 실수기 때문에 생략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60도라고 해볼까요? 60도는 얘한테 60배를 곱한 거죠. 그래서 60 곱하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각들을 그래서 라디안을 고친다면 180을 나누고 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60도를 180으로 나누면 3분의 1이 되고 파이가 붙이면 되는 거고요. 90도를 역시 라디안 실수화 시킨다면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이면 되고요. 오케이? 135도 같은 거 라디안을 고친다면 어떻게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이라는 거예요. 180으로 나누면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45도 같은 거 4분의 파이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여라. 자, 지금 실제 현강 수업자들은 이걸 다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도록. 자, 그리고 반대로 라디안이 나왔을 때, 그치?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나왔다면 여기다 4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4분의 파이를 곱하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거라서 그 파이를 없애고 180도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다 파이를 1라디안이 오기 때문에 어떤 라디안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거라 파이를 없애고 180을 곱하면 45도. 6분의 파이 같은 것은요. 파이를 없애고 여기다 180도를 넣으면 6 나눠서 30도. 12분의 파이 같은 것은요. 파이를 없애고 180도를 하면은 15도. 이런 식으로 라디안과 각도 사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표현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각도로 정의했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마저도 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여기 나와 있고 우리가 방금 한 것 중에서 파이가 어쨌든 우리가 3.14 정도인 걸 아니까 실제 1라디안의 각은 57점 몇몇몇 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1라디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도 대충 그린 게 아니에요. 60도보다 살짝 작은 1라디안이고 1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진짜 1라디안입니다. 1도 아니에요. 도라고 안 붙이면 얘는 1라디안이고 얘는 57도 정도를 의미하는 실수다. 실수이기 때문에 1이라고 그냥 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앞으로는 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쓰는데요. 세타를 표현합니다. 이거고요. 지금 그리고 어때요? 부채꼴의 넓이. 얘는 어떻게 구했죠? 1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세타 한다면 자, 현재 우리가 앞에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걸 배웠기 때문에
2파이 라디안은 360도예요. 그렇지? 얘는 2파이로 바꿔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파이가 약분되면서 r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L은 r세타. 대신 여기 세타는 라디안 쓴 거예요, 선생님이. 자, 지금 다 라디안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치? 이 세타는 중심각은 앞으로 라디안으로 주었을 때 세타가 도로 주어지면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요. 라디안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에서 파이가 약분되면 2분의 1 r제곱 세타고요. 넓이를 보통 s로 표현하니까 넓이가 2분의 r제곱 세타. 세타는 라디안으로 나온 거고요. r세타가 여기 숨어 있네요.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에서 r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 중심각이 없어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공식 외워야 됩니다. r세타 rl. 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6분의 파이 라디안인 놈이 있다.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하면 호의 길이는 r 세타에서 3 곱하기 6분의 파이, 넓이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12분의 9니까 4분의 3파이.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넓이 공식, 호의 길이 공식, 넓이 공식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 앞에서 한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자, 파이에다가 180을 해서 곱하면 45 곱하기 7이니까 315도 3입니다. 자, 파이에다 180도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660도라서 틀립니다. 파이에다 180을 모으면 210도 맞네요. 파이에다 180을 하면 105도니까 틀리죠. 네. 실수 라디안을 각도로 바꾸는 방법은 파이를 나누고 180도를 곱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파이는 180도를 푸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마치 대입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이거 R은 3이고요. L은 2파이래요. 세타와 중심각과 S를 구하래요. 자, 공식만 알면 돼요. L은 R세타, S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2분의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자, 그럼 2파이는 3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 그치? S는 2분의 1 RL. 바로 나옵니다. 그치? 세타를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풀어도 3파이 나옵니다. 랄라라. 자, 사각함수에서 한번 끊을게요. 지금 앞에서 일반각과 뭔 얘기를 했냐? 호드법을 얘기했네요.